안녕하세요. UI UX 디자이너 안현정입니다. 이번 영상의 주제인 텍스트 스타일링에 대해서 설명드리기 위해 샘플을 준비했습니다. 이 샘플은 피그마닷컴 내에 있는 피처의 디자인 페이지에 있는 일부 내용과 UX를 토대로 만든 와이어프레임 샘플입니다. 또한 이 샘플을 기준으로 스타일 가이드를 작성해 볼 예정입니다. 우선 이 화면에서 가장 큰 폰트 사이즈로 세팅이 된 이 문장에 대해서 텍스트 스타일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텍스트를 선택한 상태에서 오른쪽 디자인 패널, 그리고 이 텍스트에 대한 옵션을 살펴봐야 합니다. 현재 로보토 폰트로 설정이 되어 있고, 여기서 보여지는 폰트는 구글 폰트입니다. 즉, 피그마는 구글 폰트를 기본적으로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이 구글 폰트 외에 다른 폰트를 사용하고 싶으시다면 그 폰트를 다운받아서 설치 후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시 시안으로 돌아와서 텍스트를 선택하고 디자인 패널에 있는 텍스트 스타일즈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플러스 버튼을 클릭해서 텍스트 스타일을 생성합니다. 텍스트 스타일즈의 이름을 H1 56으로 이름을 지정하겠습니다. 앞에서 H는 헤드라인의 약자이고 56은 폰트 사이즈를 의미합니다. 방금 만든 텍스트 스타일은 로컬 스타일즈에서 이 영역에 표시가 됩니다. 스타일즈의 속성과 이름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오른쪽에 있는 에디트 버튼을 클릭하셔서 수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H2에 대한 스타일링을 해보겠습니다. 폰트 사이즈가 30이라는 것을 확인한 다음 Create Styles 버튼을 클릭하겠습니다. 이름을 H2, 폰트 사이즈 31을 입력합니다. 제가 이 샘플 파일을 만들 때 의도적으로 세 번째와 네 번째 섹션의 타이틀도 두 번째 섹션에 있는 이 타이틀과 동일한 폰트 사이즈와 동일한 스타일로 적용을 했었는데요.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스타일을 정의할 때 별도로 만들 필요 없이 기존에 만들었던 스타일을 불러와서 적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텍스트를 선택한 상태에서 디자인 패널의 텍스트 옵션 영역에서 오른쪽 텍스트 스타일즈를 클릭하고 이번에는 플러스 버튼이 아니라 H2 31을 클릭합니다. 네 번째 섹션도 동일하게 적용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스타일 에디트 기능을 활용해서 H2에 대한 스타일을 수정해 보겠습니다. 오른쪽에 에디트 버튼을 클릭하고 폰트 스타일 영역에 폰트 사이즈를 32에서 48로 변경을 해 보겠습니다. 이 H2 스타일과 연결되어 있는 헤드라인 스타일들이 일괄적으로 폰트 사이즈가 32에서 48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라인 헤이트 값을 140으로 변경을 하면 라인 헤이트 값도 일괄적으로 변경이 됩니다. 이번에는 협업을 위한 스타일 가이드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H1에 대한 상세 값을 여기다가 적을 건데요. 라인 헤이트 값이 130%이기 때문에 1.3 라인 헤이트라고 적은 것이고, 레터 스페이싱이 0.5 픽셀이기 때문에 0.5 픽셀 레터 스페이싱이라고 적었습니다. 그리고 이 앞에 이 램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피그마에서 시안을 잡을 때는 픽셀 기준으로 시안을 잡습니다. 폰트도 마찬가지로 픽셀 기준으로 기입을 하는데요. 막상 퍼블리싱을 할 때는 텍스트의 경우에는 픽셀이 아니라 램으로 변환을 해서 기입을 합니다. 픽셀에서 램으로 변환하는 방법은 우선 계산기를 켜고요. 일반적으로 웹폰트의 기본 사이즈는 16픽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56픽셀의 경우에는 56 나누기 기본 폰트 사이즈 16으로 나눠줍니다. 즉 3.5가 56을 램으로 변환했을 때 수치입니다. 이 부분을 토대로 또는 코드뷰를 토대로
퍼블리싱을 할 때 디폴트로 H1과 H2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 밖에 디바이스별로 폰트 단위를 알고 싶으시면 머터리얼 디자인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머터리얼 디자인 가이드에서 제시하는 타입 스케일은 총 13개입니다. 헤드라인의 경우에는 총 6개까지 타입 스케일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텍스트 라이네이트 값을 DP 기준으로 했을 때 4dp 그리드를 권장하고 있는데요. 단 %, pt, sp 단위를 했을 때는 제외입니다. 같은 폰트 크기라도 헤드라인인지 패러그래프인지에 따라서 라이네이트 값을 달리 줘야 한다는 점을 유념해 두고 스타일 가이드를 작성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가로 24, 세로 24 사이즈의 아이콘과 텍스트 본문을 준비했습니다. 아이콘과 텍스트를 모두 선택한 상태에서 Shift A키를 누르면 오토 레이아웃 상태의 프레임으로 변경이 되는데요. 이 프레임의 이름을 리스트라고 변경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만든 오토 레이아웃 프레임을 선택한 다음 Shift A키를 눌러 다시 한번 오토 레이아웃 프레임을 만들겠습니다. 이번에는 프레임 네임을 리스트스라고 변경을 하겠습니다. 이 레이어 프레임에서 리스트 프레임을 선택을 하고 커맨드 D키를 클릭합니다. 바깥에 있는 이 오토 레이어 프레임이 현재 버티컬로 설정이 되어 있고 여백이 좌우 여백은 10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0으로 하고 상하 여백도 0으로 그리고 이 리스트와 리스트 사이에 있는 여백을 32로 수정을 합니다. 3줄짜리 문장을 6줄로 변경을 하면 오토 레이아웃 기능으로 리스트를 만들었기 때문에 늘어난 문장의 길이만큼 다음에 오는 그 리스트가 밑으로 밀려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 업데이트했던 오토 레이아웃 기능에 대한 영상을 참고하시면 좀 더 상세히 오토 레이아웃 기능에 대해서 아실 수 있습니다. 바니형 텍스트를 위한 또 한 가지 옵션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디자인 패널에 있는 텍스트 옵션, 바로 이 옵션을 설정해 줘야 합니다. 만약에 왼쪽에 있는 오토 위드를 선택을 하면 다음과 같은 상태가 발생합니다. 이번에 다시 오토 헤이트로 상태를 변경해 보겠습니다. 만약 이 부분을 드래그해서 텍스트 영역의 위드 값을 줄인다면 그 영역만큼 텍스트가 꽉 차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이 옵션을 선택을 하면 말 그대로 픽스드 사이즈 박스이기 때문에 이 정해진 사이즈에서 3줄로 늘리면 그 밑으로 내용이 추가가 됩니다. 미리 만들어 놓은 패러그래프 스타일을 적용을 하고 두 번째도 적용을 해 보겠습니다. 이 문장 중에 타이틀 부분을 볼드 처리를 할 건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스타일 영역에서 디태치를 하고 폰트의 굵기를 볼드로 변경을 한 다음 다시 스타일을 만들겠습니다. P18 볼드, 밑에 볼드가 추가가 되어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코드뷰에서 어떻게 표시되는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폰트 스타일이 믹스가 되었다고 여기에 표시가 되고 있는데요. 만약 볼드로 된 이 텍스트 영역을 선택을 하고 코드뷰를 보면은 해당 스타일의 이름과 그리고 폰트의 종류, 폰트의 굵기가 여기에 표시가 됩니다. 두 번째 문장도 볼드 영역만 따로 스타일을 볼드로 변경을 하겠습니다. 이 타이틀 영역에 단어의 첫 번째 글자만 대문자로 하고 싶을 때는
이 부분을 드래그해서 선택한 다음 에디트 스타일을 클릭하고 더보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레터 케이스 옵션에서 타이틀 케이스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스타일과 연결되어 있는 이 스타일 영역이 모두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단어의 첫 글자뿐만 아니라 모든 글자를 대문자로 변경해 보겠습니다. 만약 이 부분에 밑줄을 긋고 싶다면 이 데코레이션 옵션에서 밑줄을 클릭하시면 되고, 시소선을 원하신다면 이 세 번째 탭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드디어 이번 영상이 마지막 섹션입니다. 좌측 상단에 있는 T 텍스트 툴을 사용해서 텍스트를 입력하겠습니다. 입력한 텍스트를 커맨드 D키를 눌러서 하나 복제하겠습니다. 복제한 다음 드래그해서 밑으로 옮깁니다. 첫 번째 텍스트를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을 클릭한 다음 아웃라인 스토크를 클릭합니다. 이 상태에서 이 두 오브젝트의 스케일을 변경을 해볼 건데요. 이 첫 번째 오브젝트의 경우에는 더 이상 텍스트의 속성을 가지고 있지 않은 쉐이프입니다. 왜냐하면 마우스 오른쪽을 클릭해서 아웃라인 스토크를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이 첫 번째 오브젝트를 드래그해서 스케일을 이렇게 변경을 할 수 있다면,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텍스트이기 때문에 아무리 드래그를 해도 텍스트 프레임 영역만 변경이 될 뿐 폰트의 사이즈는 변경이 없습니다. 폰트의 사이즈를 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텍스트를 선택한 상태에서 이 디자인 패널 텍스트 옵션 창에 폰트 사이즈 영역을 클릭을 한 다음 옵션 키를 누르고 마우스로 좌우 드래그를 하면 폰트 사이즈를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라이네이트와 레터 스페이싱도 마찬가지로 옵션 키를 클릭하고 좌우 드래그를 하면 그 수치를 수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 영역에서가 아닌 상단에 있는 무브 툴 밑에 스케일을 클릭해서 스케일을 변경을 해 보겠습니다. 이 스케일 툴로 사이즈를 변경을 하면 가로 세로와 이 폰트 사이즈도 같이 변경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쉬운 내용이라서 영상을 제작하기가 쉬울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꽤 오래 걸렸네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